기록보관소 X. 1915년 8월 6일 새벽 공기는 음산한 녹색으로 물들었고 땅 위로는 기묘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오사비에츠 요새 근처에 있었던 병사들은 그날을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가 요새 전역을 휘감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끔찍한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죽은 남자의 공격이라 불리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사비에츠 요새는 현재의 폴란드 북동부, 당시엔 러시아 제국 영토였던 비알리스토크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습지 한가운데에 세워진 이 요새는 지형적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러시아 제국의 서쪽 국경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거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이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곳은 곧바로 전쟁의 화약고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요새는 단순한 군사 요충지를 넘어서 러시아와 독일 간 세력 균형을 상징하는 전략적 상징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벙커와 철조망, 포대와 참호가 밀집해 있었으며 요새 안쪽엔 병참 보급소와 병원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방비된 구조는 러시아군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독일군에게는 끈질긴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1914년 9월 독일 제8군은 오사비에츠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합니다. 무려 40개의 대대가 동원되었으며 17cm 중포를 비롯해 수많은 포탄이 요새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히 버티며 첫 번째 공세를 막아냅니다. 1915년 2월 독일은 빅베르타라는 거대한 420mm 포위 박격포까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포는 벨기에의 리에주 요새를 파괴했던 전력이 있는 괴물 무기였습니다. 수개월간 수십만 발의 포탄이 요새에 떨어졌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새에는 약 500명의 러시아 정규군과 민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전투에 대비해 방어진지와 참호, 철조망, 지하 벙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량 보급이 불안정했지만 병사들은 끝까지 저항 의지를 놓지 않았으며 병영 내에서는 교대로 잠을 자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히든 덴브루크 장군은 기존의 포격만으로는 요새를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무기, 화학무기를 선택합니다. 힌덴부르크는 독일군 중에서도 특수훈련을 받은 화학부대를 오사비에츠 전선에 배치하며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이때 사용된 가스는 염소와 브롬을 혼합한 것으로 당시 이프르 전투에서 처음 사용되어 연합군에 큰 피해를 안긴 바가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체내로 흡입될 경우 점막에 닿아 염산으로 변하며 눈과 폐, 후두를 파괴해 극심한 고통 속에 질식사하게 만드는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이런 독가스는 적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오염시키고 이후 생존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전쟁 범죄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무기 사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금기마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15년 8월 6일 오전 4시 독일군은 마침내 바람 방향과 기온이 적절해지자 30개의 가스 포병 부대가 일제히 가스를 발사하면서 요새 전역은 순식간에 녹색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숲풀은 말라 비틀어졌고 새들은 공중에서 떨어졌으며 무기조차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에게 제공된 방독면은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소변이나 물에 적신 천조각을 얼굴에 감싸는 방식으로 간단히 호흡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마저도 장시간 지속되면 결국 질식하거나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날만 해도 수십 명의 병사들이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은 시력을 잃거나 청력을 상실했으며 심한 경우 기도내 출혈로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스 공격 이후 독일군은 러시아군이 전멸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총공세를 개시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14개 보병대대가 요새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고 독일 포병대는 아군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포격을 멈췄습니다. 요새는 조용했고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악몽으로 바뀝니다. 독일군의 눈앞에 나타난 건 시체처럼 보이는 러시아 병사들이었습니다. 눈과 입에서 피를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총검을 쥐고 걷고 있는 그들은 언뜻 보기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을 붉히고 코에서 피를 흘리며 전방으로 돌격하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마치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 공격해오는 듯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생존자 중 지휘관이었던 블라디미르 코틀린스키 부중위는 몸이 상해 있었음에도 병사들을 지휘해 총검 돌격을 명령합니다. 약 100명의 생존자들이 절박하게 독일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전술 교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이 돌발 상황은 혼란과 패닉을 유발하였고 독일군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퇴각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설정은 인간 본능에 큰 공포를 안겨주는 요소였으며 실제로 그날 이후 다수의 독일 병사들이 전쟁 신경증을 앓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돌격은 전술적 의미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과 공포가 독일 병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병사들이 피범벅이 된 채 달려드는 광경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무장을 해제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철조망에 걸려 넘어졌고 다른 이들은 총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전투는 단지 물리적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장에서의 생존 본능, 고통 속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며 끝까지 싸우는 병사들의 정신력은 현대 전사에서도 전설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저항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생존자 대부분은 가스 후유증으로 몇 달 내에 사망하게 되며 코틀린스키 부중위 또한 부상 후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병사로서 전장의 명예를 지켰지만 동시에 전쟁이라는 현실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오사비에츠 요새는 일부 구역이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으며 이 극적인 방어전을 기리는 기념비와 전시관이 존재합니다. 매년 수많은 역사 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당시의 흔적을 느끼고 죽은 자들의 공격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전설적인 저항의 순간을 되새깁니다. 오사비에츠 요새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인간의 끈질긴 생존 본능과 정신력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사비에츠 요새, 죽음이 지배했던 그곳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의지로 그 전장을 지배했죠. 그들의 이름은 이제 기록 너머로 사라졌지만 단 한순간 세상은 죽은 자들의 발걸음에 흔들렸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 경계에 다다랐던 그날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